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과 여러분 겨울철 건강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 추워지는데 전월세 대란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서민층의 아픔에 대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이 법무부가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와 그 다음에 여당의 비호 속에서 정말 심각하게 군사작전 펼치듯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게 큰일 날 상황으로 간다. 21년 전에 1999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구속됐던 사례, 그 사례가 저는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상황이 긴박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급히 민칼럼으로 편성해서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인사권을 가지고 얼마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정말 매진했습니까? 그걸로도 불충분해서 이제는 감찰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고 속아내고 죽이려고 얼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묵인하에 많은 일을 저질러 왔습니까? 첫 번째로는 정치적 압박을 수도 없이 가했지요. 검찰 개혁을 아니라는 명분하에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한 대검에 대한 정치적 겁박, 압박이 각종 국회 답변에서 수없이 나오면서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 주변에 대한 사건들을 캐캐 묵은 사건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죠. 얼른 봐도 너댓건이 눈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채널A 한동훈 채널A 사건. 윤석열 측근이라고 한동훈이 관련됐다고 뭐 이름하여 검언유착이라고 붙여서 채널A 사건 했는데 한동훈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은 아예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그 사건을 잘 봐달라고 했다, 덮으려고 했다라는 윤 총장 개인의 직권 남용은요, 법률가들이 말씀 합디다마는 각하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각하를.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 총장 부인 사건 지금 아예 수사 중이죠. 부인 사건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고 저그들이 검찰총장으로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청문회 과정에서 저그들이 그렇게 감쌌던 사건을 이제 그걸 갖다가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사건, 용산 세무서장 사건 그것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정치적 압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 측근과 가족과 주변에 캐캐 묵은 사건, 이미 다 처리된 사건을 갖다가 다시 꺼내서 기소하거나 감찰하거나 그렇게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압박하고, 이게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표 내고 나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이 버텼지 않습니까? 버티니까 이번에는 아예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개인을 겨냥했지 않습니까?
제일로 유명한 사건이요. 국정감사 때 모질이 박범계가 터뜨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 윤석열 총장 책임이 크다. 심지어는 어떻게 좀 결탁해서 봐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언론사 사주 만난 게 뭔 죄입니까? 아니 그러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사장 만나면 괜찮고 중앙일보 회장, 중앙일보 사장, 조선일보 사장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럼 그것이 뭔 죄가 됩니까? 아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JTBC 회장인가 만났다는데, 그것도 여러 명이 만나가지고, 그거 만나고 나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한테 중앙지검장으로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또 무슨 사건이 청탁 연결돼서, 피해 당사자인가요? 사건 당사자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이미 그 JTBC 관련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면 뒤고, 이렇게 됐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애도 수엇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하다 못해서 윤석열 총장 직접 개인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야당 정치인을 봐줬다, 여권 정치인만 겨냥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윤 총장 개인 특활비를 가지고 윤 총장을 완전히 겨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머니 돈 30돈,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해갖고 11월 5일 날 발언을 해가지고, 완전히 특활비에서 윤 총장을 갖다가 거꾸로 틀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1월 12일 날 심지어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가서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태까지 나온 거 다 묶어가지고 결국에는 11월 24일인가요? 징계 청구안, 직무정지를 갖다가 발효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험정사상 초유의 일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거기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수사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들을 개인 사찰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 사건을 터뜨렸는데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의혹인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지금 낙인 찍히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정보 법무관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고양지청의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상욱 당시의 연구관이 그건 통상적인 업무 보고서 작성이었지 사찰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찰이 아니고 어떻게 그 무리를 빚었다는 법관을 갖다가 거기다 기록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불법 사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성상욱 이 부장검사 얘기가 불법 사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당시에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인터넷이고 어디고 이 검찰 내부망이고 다 검색하면 나오는 인적 사항이나 그동안의 판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공판부 검사들한테 보내라고 보고했을 따름이지 어떻게 그것이 개인 판사들한테는 사찰이냐 이렇게 항변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윤 총장도 말도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핵폭탄이라는 게 이게 정말 판사 사찰했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성할 수가 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가지고 안 되니까는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을 갖다가 사찰했다. 이 건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걸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 감찰부.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 있지 않습니까? 이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요.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수사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전에 문무일 총장부터 그전 총장부터 아마 옛날 기무사 캐비넷 열어가지고 샅샅이 뒤지듯이 아마 뒤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어떻게든 엮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뭐 사찰이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경악을 했다.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충격이었다.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 홍위병들이요 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오늘은 11월 26일이고 어제 11월 25일 날 오후 10시 30분쯤 윤석열 총장이 인터넷 전자서명 그 서류로 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는요. 지금 오후에 점심때쯤 지금 점심 직전에 나온 긴급 속보가 다음 달 2일 12월 2일 날 수요일 날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을 했습니다. 무슨 군사작전입니까? 지금 전국의 평검사들이 지금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또 고검장들은 고검장대로 지금 그 수사 독립성, 중립성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지금 성명으로 발표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징계를 적어도 뭐 좀 3주, 4주 이게 아니라 바로 7일 뒤인 12월 2일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했으면 이미 결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임으로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올리겠죠. 그럼 대통령이 언제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관심 대상이 되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했겠습니까? 이건요, 윤석열 총장이 어젯밤 25일 날 밤 낸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 가처분, 이가 민사소송으로 한 가처분 소송이죠. 편의상 제가 가처분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거의 받아들여져서,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져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총장실에 출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1, 2주 안에 되게 판결을 신속하게 해주거든요. 행정법원에서 이걸 신속하게 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다시 나와서 출근하게 되면은 직무정지를 내렸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 행정법원의 직무정지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인 겁니까?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고 편법입니다. 이건 편법. 편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서운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사찰 의혹권을 갖다가 수사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털어가지고 수사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사찰했다라고 수사 결과 내놔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사법 처리하려고 한다고 저는 지금 예측을 합니다. 이자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추미애, 심재철로 이어지는 이 무지막지한 그리고 친문, 대깨문 이 패권 세력들 그리고 586 전대협 운동권 이 세력들이 권력의 비리,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수사를 갖다가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절대 중단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수사 중단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총장직을 갖다가 거기 찍어낸과 동시에 아예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려고 저는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불행하게도 21년 전에 1999년 12월 달에 구속되었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생각났습니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벼두리로 돌았던 유능한 검사였는데 당시에 김석휘 검찰총장이 인재를 발굴해야 된다. 지역을 따지지 말고 그래서 의정부 지청에선가 근무하던 이 김태정 검사를 중수부로 데리고 와서 중수부 1과장, 중수부장, 나중에 법무차관,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그리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는 법무부 장관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입지전적인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이 부인의 온노비 사건에 대해서 이 사직동 팀이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가지고 온 보고서를 갖다가 조작했다고 그래서 공문서를 갖다가 변조한 혐의로 구속시켰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할 수 없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시에 DJ 정부가 구속시킨 건데, 이 문재인 정권의 친문 정권 세력, 운동권 이 패권 세력이요, 어떤 일을 저는 할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시키고 윤 총장을 갖다가 징계 청구까지 할 줄을 우리가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설마 이러다 말겠지. 여기까지 올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사의 개인들에 대한 사찰권을 빌미로 징계를 청구한 다음에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 결과로 윤석열 총장을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사법 처리까지 가려고 지금 이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목표인 권력비리 수사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혹시라도 모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을 사법 처리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자연인이 된 뒤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차기 유력한 이 반문 세력에서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이 민영삼 칼럼에서는 심히 우려를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사법 징계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법 처리까지 가서 정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질적인 악랄하고 교활하고 정말 법치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저는 매우 분노하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자세한 것은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영삼 칼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